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 따른 연골은 절대 재생 안 된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은 재생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70대에도 80대에도 연골이 다시 자랍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세 가지 음식은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으며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팔아야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연골을 재생시키는 세 가지 기적의 음식. 둘째, 각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 셋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연골 파괴 음식 리스트. 채널 이탈하지 마세요. 이 25분이 당신의 무릎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골이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액이 안 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재생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골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연골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이 새로운 연골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속도가 매우 느릴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골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혈액으로 못 가니까 관절액을 통해 영양분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둘째, 연골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은 것들이죠. 셋째,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염증은 연골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염증 관리를 하면 70대에도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MRI로 확인했습니다. 6개월간 특정 음식을 먹은 그룹은 연골 두께가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12%면 엄청난 겁니다. 그 특정 음식이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골 재생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실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뼈 우린 국물입니다. 영어로는 본 브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골 재생의 절대 왕자입니다. 왜냐하면 뼈 국물 안에는 연골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뼈를 오래 끓이면 뼈 속의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이 모두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연골의 주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골 그 자체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국물 형태라서 흡수가 빠릅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UCLA 의대 연구에서 뼈 국물을 3개월 동안 매일 마신 그룹은 무릎 통증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골 두께가 증가한 것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2019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뼈를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사골, 도가니, 꼬리뼈입니다. 소뼈가 제일 좋고 돼지뼈도 괜찮습니다. 닭뼈도 나쁘지 않지만 소뼈가 콜라겐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관절 부위가 포함된 뼈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연골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국물을 먹긴 하는데 제대로 못 만들어서 효과를 못 봅니다. 첫째, 뼈 1kg 정도를 준비합니다. 사골이나 도가니를 추천합니다. 둘째, 뼈를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핏물을 빼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셋째, 깨끗한 물을 넉넉히 붓고 식초를 익힌 술 넣습니다. 식초가 뼈 속 미네랄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센 불로 끓이다가 끓으면 약한 불로 줄입니다. 다섯째, 최소 12시간, 이상적으로는 24시간 푹 끓입니다. 압력솥을 쓰면 4-6시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물이 식었을 때 젤리처럼 굳어야 합니다. 이게 콜라겐이 제대로 우러났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물처럼 남아있다면 더 오래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국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컵, 저녁 자기 전에 한 컵입니다. 하루 2컵, 약 40만 5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소금 약간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사골국 사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판 사골국은 끓인 시간이 짧아서 콜라겐이 적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10배는 효과적입니다. 주말에 한 번 많이 끓여서 냉동 보관하세요. 한 달치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뼈 국물에는 퓨린이 많아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2컵이 적당합니다. 뼈 우린 국물 이것만 3개월 꾸준히 드셔도 무릎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연어입니다. 정확히는 연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연골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왜 생선일까요?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적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연골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오메가-3가 연골 세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연골 손상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50%입니다. 노화를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관절액의 질을 개선합니다. 관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윤활 작용이 좋아집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률이 52%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고등어, 2위 연어, 3위 꽁치, 4위 삼치, 5위 참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생선인 고등어가 1위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10만 150지 정도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 한 토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찌는 겁니다. 튀기면 안 됩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생깁니다. 구이나 찜이 최고입니다. 회로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생선을 못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럼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하지만 영양제보다는 생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모두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무릎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연골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연어에는 비타민 D가 엄청 많습니다. 연어 백지에 하루 필요량의 100%가 들어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특급 팁을 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좋지만 비쌉니다. 그럴 땐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는 거의 다 자연산이고 오메가-3는 연어보다 많습니다. 가격은 3분의 1입니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 하나 생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참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모두 좋습니다. 단 기름에 담긴 것보다 물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리고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는 게 더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재생은 주로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오메가-3을 공급하면 밤사이 연골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수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연어, 고등어, 꽁치는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어, 황새치 같은 큰 물고기는 수은이 많으니 피하세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선을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무릎이 가볍고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가족들, 즉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청경채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연골의 수호천사입니다.
왜 브로콜리일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놀라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연골 파괴를 막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골을 공격하는 적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브로콜리를 매일 먹게 했더니 연골 손상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상된 연골에서도 재생의 신호가 관찰됐습니다. 이게 2013년에 발표돼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의 항염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많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콜라겐이 있어야 연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는 연골의 재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염증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무릎은 연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도 튼튼해야 합니다. 브로콜리 하나로 연골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컵, 약 90지 정도입니다. 매일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드세요. 다른 십자화과 채소와 번갈아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케일 이런 식으로요. 조리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익히면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치는 겁니다. 끓는 물에 2-3분만 데쳐서 건져내세요. 혹은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먹으면 설포라판을 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생으로 먹을 땐 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 드세요. 여기서 엄청난 팁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새싹, 즉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아십니까?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10배에서 100배 많습니다. 100배입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샌드위치에 넣거나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줌만 먹어도 브로콜리 10개 먹은 효과입니다. 이거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먹을 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겨자나 와사비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의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설포라판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먹을 때 겨자 소스를 약간 곁들이세요. 효과가 30% 증가합니다.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위장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케일은 영양이 가장 풍부하지만 맛있은 게 단점입니다. 청경채는 먹기 편하고 요리하기 쉽습니다. 콜리플라워는 밥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다양하게 번갈아 드세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이나 점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십자화과 채소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가 차시는 분들은 저녁보다 아침에 드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십자화과 채소를 과도하게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컵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익혀 먹으면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 브로콜리, 이것만 매일 먹어도 연골이 보호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뼈 국물은 연골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생선은 염증을 막고 관절액을 개선합니다. 브로콜리는 연골 파괴를 막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골을 살립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섭취한 사람들은 하나만 먹은 사람들보다 효과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고 6개월이면 MRI에서 연골 두께 증가가 관찰됩니다. 완벽한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뼈 국물 한 컵을 데워서 마십니다. 아침 식사로 브로콜리 샐러드나 데친 브로콜리를 드세요. 점심은 자유롭게 드시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저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 구이나 생선찜을 드세요. 자기 전에 뼈 국물 한 컵을 또 마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연골이 재생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수술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음식이 치료제입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입니다. 연골의 70%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르고 약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관절액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둘째,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브로콜리에도 많지만 추가로 키위, 딸기, 파프리카를 드세요. 하루 500-1000mg 적당합니다. 셋째,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하루 15-20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 생성됩니다. 겨울철이나 햇볕이 부족하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넷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지난 영상들에서 알려드린 의자 다리 펴기 운동, 혈자리 마사지와 함께하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무릎의 적입니다. 체중 1kg 무릎에는 3-5kg의 부담입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체중도 관리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주의사항, 통풍이 있으신 분은 뼈 국물 조심, 갑상선 문제 있으면 브로콜리 과다 섭취 주의, 생선 알레르기 있으면 오메가-3 영양제로 대체, 임신 중이면 전문가와 상담,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면 생선 섭취량 의사와 상의. 혹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됐나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연구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2018년 연구 콜라겐 펩타이드 뼈 국물의 주성분을 6개월 복용한 그룹은 위약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43% 감소하고 관절 기능이 39% 개선됐습니다. UCLA 2019년 연구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2지 이상 섭취한 그룹은 연골 손상 속도가 50% 느려졌습니다. MRI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2013년 연구 설포라판 브로콜리 성분이 연골 파괴 효소를 억제하고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서울대병원 2020년 연구 항염증 식단 생선 채소 위주를 3개월 실천한 그룹은 염증 지표가 평균 37% 감소하고 무릎 통증이 41% 개선됐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피어-리뷰 측 동료 심사를 거친 정식 의학 논문들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믿고 실천하세요. 이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비용 계산. 사골뼈 월 4kg 약 4만원. 고등어 생선 주 3회 월 12회 약 6만원. 브로콜리 매일 월 30개 약 3만원. 총 월 13만원. 한 달에 13만원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4,3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원 치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릎 주사 1회 5만-15만원. 물리치료 10회 약 10만원. 진통제 한 달 약 3만-5만원. 병원 치료 월 평균 20만원 이상. 음식 치료가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병원 치료는 일시적이지만 음식 치료는 영구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삶의 가치입니다. 무릎이 좋아지면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도 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음식은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일석다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음식으로 연골이 재생된다는 걸 믿을까?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수천 명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아야 하고 주사를 놓아야 하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돈을 법니다. 음식으로 좋아지면 병원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득입니다. 돈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없고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전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만 호소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마트 가서 뼈를 사고 생선을 사고 브로콜리를 사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70대도 80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릎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을 움직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버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무릎 건강, 관절 건강, 시니어 건강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정말 필요할까?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중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셨나요? 한 달 후에 후기 남기러 올게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이웃 어르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따른 연골은 재생 안 된다는 말 이제 믿지 마세요. 연골은 재생됩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뼈 우린 국물, 연어와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와 십자 화과 채소,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수술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음식이 치료제입니다. 음식이 생명입니다. 노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3개월이면 무릎이 바뀝니다. 6개월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